자, 이번 시간에는 인수분해의 첫 번째 단원, 인수분해의 기본 공식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 기본 공식, 곱셈 공식의 역관계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기본 공식은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인수분해 기본 공식. 가장 간단한 인수분해는 공통항으로 묶는다. 즉, 분배 법칙입니다. 공통항으로 묶는 것은 분배 법칙이에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때 배웠던 식들이 나오고 있죠. 1번부터 5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운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6번부터 10번까지는 열심히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뒤에 있는 항 요거 10번에서는 지금 밑줄 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많이 다루는데요. 얘가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 수 있어요. 완전 제곱식의 합의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잘 봐야 돼요. 이 자체만으로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표를 해두고요. 자, 별표를 해두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좀 열심히 암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인수분해에서 인수라는 말은 뭐냐면, 인수.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는 중학교 과정에서 이미 배웠잖아요. 그죠? 어떤 수를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할 때 이 각각을 인수라고 부릅니다. 똑같이 다항식을 두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할 때 이 다항식을 각각을 인수라고 부르고 이런 거를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자, 인수라는 말은 여러분 수에서는 약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약수. 다항식에서는 인수. 물론 이제 수의 곱에서도 인수라는 말을 쓰긴 합니다. 약수를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서 두 다항식의 곱. 우리 전개는 곱셈 공식인데 얘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죠? 분배 법칙만 알면 다 이해를 할 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는 걸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항식을 두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하는 인수분해는 암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인수분해의 세 가지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본 공식을 열심히 암기해야 됩니다.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인수 정리나 근해 공식을 사용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4차식이 주어지면 4차식을 1차식의 곱으로 표현하든가 2차식의 곱으로만 표현해도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4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하여라. 그럼 여러분들은 기본은 공통항으로 묶는 거예요. 선생님 공통항이 없는데? 있어요. x-y고 두 번째 항은 y-x인데 두 번째 항을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즉 a x-y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주면 x-y가 돼서 공통항으로 묶을 수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인수분해는 공통항으로 묶는다가 되는 겁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공통항. 자, 앞에 항에서는 공통항이 B고요. 뒤 항에서는 공통항이 C죠. 자, 그래서 A 더하기 B가 되겠고 공통항 B입니다.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A 더하기 B가 되겠고 공통항 C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한번 공통항이 생기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항에 모두 지금 27, 18, 81이 3의 배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항에 A가 있고 모든 항에 B를 인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항으로 쭉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9A, B의 세제곱으로 묶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안의 식이 인수분해 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의 기본은 공통항으로 묶는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꼴이 되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완전 제곱식 제일 중요한 공식입니다. 완전 제곱식 꼴이 되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3번처럼 분수로 주어지면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해요. 3번처럼 분수로 주어지면 이거를 각 항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분의 4 x의 제곱이라고 쓰지 말고요. 3분의 2 x의 제곱, 그리고 뒤에 항은 뭐가 됩니까? 2분의 3 y 전체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플러스 2 그리고 3분의 2 xa 그 다음에 2분의 3y 2ab 이런 꼴이 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완전 제곱식에서는 가운데 항 2ab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만족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만족해요. 그러면 3분의 2x 플러스 2분의 3y의 제곱이에요 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완전 제곱식에서는 선생님 매번 강조하지만 가운데 항 2ab가 중요합니다. 2ab. 그러니까 2ab만 여러분이 잘만 이해해도 정말 많은 부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중고등학교 수학의 한 30% 정도는 2ab입니다. 완전 제곱식. 자, 그 다음에 합차 공식이죠.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꼴로 만들 수 있느냐인데, 자, 여기서 보기 3번에 1번은 뻔히 보이죠? 그죠? 자, 그런데 2번을 가만히 보세요. 2번. 이게 합차 공식인가? 합차 공식이에요. 그걸 합차 공식으로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1을 제외하고 나머지 뒤에 항을 마이너스 1로 묶으면 얘는 합차 공식이에요. 1은 1의 제곱이죠.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앞에 항 제곱 빼기 뒤에 항의 제곱꼴이 돼서 이는 합차 공식입니다. 1 마이너스 x 플러스 y 1 플러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4번을 볼까요? 자, 인수분해하세요. 자, 이건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면 다 돼요. 상수항,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의 약수를 가지고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x의 제곱의 개수가 1이면 그냥 x로 표현하면 되잖아요. 너무 쉽죠? 그 다음에 16을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하는데 두 수를 덧셈 또는 뺄셈으로 해서 가운데 항 x의 개수가 되는지만 판단하면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2, 8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작은 수의 마이너스. 그러면 대각선을 구분하는 겁니다. 아마 이거를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꼴은 x의 제곱에 a 플러스 bx 플러스 ab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x 곱하기 x, a 곱하기 b 이렇게 두 수의 곱을 한 다음에 대각선의 곱의 합이 가운데 항이 되는지 이걸 찾는 거죠. 그래서 ax 이퀄 bx 더하니까 a 플러스 bx가 되네요.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그대로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a x 플러스 b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많이 연습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2번. 자, 2번 꼴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2번 꼴은. 얘는, 자, 2번 꼴은 눈여겨봐야 돼요. 별표를 하고요. 자, 얘가 앞에 3개의 항이, 자, 이게 완전 제곱식 꼴입니다. 그죠? 그리고 뒤에 2개의 항은 공통항 마이너스 4로 묶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로 묶어주니까 x 플러스 y가 되겠고 플러스 3.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치환 x 플러스 y를 다른 문자로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의 제곱의 개수가 굳이 1일 필요가 없습니다. x 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x의 제곱의 개수가 6이니까 이거를 2x와 3x의 곱 두 인수의 곱으로 표현하고요. 마이너스 6도 두 인수의 곱 3 곱하기 마이너스 2로 표현한 다음에
대각선의 곱의 자, 대각선의 곱의 합이 플러스 5x가 되느냐? 맞네요. 그죠? 자, 이거는 시행착오를 꼭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는 보통 시행착오를 겪어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른 수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자, 세제곱,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대표적인 거죠. 대표적인 기본 공식이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기본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3제곱은 알겠는데 6제곱이 나오면 처음엔 좀 당황하는데 별거 아니죠. 그럼 이거는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얘를 x의 세제곱의 제곱을 할지 x의 제곱의 세제곱을 할지만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는 y의 제곱의 세제곱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이 식이 긴 경우는 좀 연습을 해야 돼요. 3번처럼 식이 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앞에 두항 이거는 별표를 해두고요. 자, 보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 하고요. 뒤에 세 개의 항은 완전 제곱씩 꾸립니다. 그럼 공통항이 있는지 볼까요? 자, 여기서 첫 번째는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를 지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인데 이거를 x 마이너스 y 하고요.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으로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뒤에 항도 플러스 하고요.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묶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묶어주면은 좀 식이 깁니다. 공통항 x 마이너스 y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여기까지 자,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꼴들을 여러분이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 학습을 하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차차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다음도 기본 공식이죠. a의 세제곱 풀마 3a의 제곱 플러스 3b ab의 제곱 마이너스 풀마 b의 세제곱은 a 풀마 b의 세제곱과 같다. 자, 1번보다는 오히려 2번이 더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자, 위의 식을 2의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제곱 y 그 다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3y 이런 꼴로 바꿀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이 공식을 먼저 보고 문제를 보니까 이 공식을 이용한 거구나 알 수 있지. 어려운 문제예요. 갑자기 2번이 나오면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힌트는 8이 2의 세제곱이라는 것과 맨 마지막 항이 세제곱이라는 것이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4제곱 이상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기본 공식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보세요. 자, 요 기본 공식. 자, 그러면 요거는 a의 제곱 이런 꼴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의 제곱입니다. 위의 식은 그대로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보기 9번은 좀 독특한 문제입니다. 인수분해가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합차 공식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주 나오니까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자, 여기서 가운데 항이 2가 없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2를 써준 다음에 뒤에서 빼주면 돼요. 그러면 앞에는 완전 제곱식이 되고 뒤에 것도 AB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합차 공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는 별표를 하고요. 자주 다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의 이 공식도 정말 많이 사용하죠. 그죠?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일단은 자, 요거 전개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써보도록 하고요. 열심히 외워야 되겠죠.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C인데 이건 많이 다뤄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 위에 요 1번을 잘 보세요. 자, 1번과 밑줄 친 공식이 똑같아 보이나요? 달라 보이지 않나요? 1번은 그래서 이거는 얼핏 봐서는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자, 1번은 뭐냐면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인 거예요. 마이너스 1을 자리를 뒤로 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x y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눈여겨봐야 돼요. 요 1번 문제는 이 공식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문제예요. 속임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다면 그 다음도 쉽죠.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하고 x의 제곱 y의 제곱 1의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이렇게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부호를 반대로 썼네요, 선생님이.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부호를 반대로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2번도 이게 어떤 공식인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공식인지 한번 바꿔볼게요. 자, 얘도 한 땀 한 땀 해보면 됩니다. 자, 2x 전체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y 전체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2x 마이너스 3y 그리고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기본 공식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암기하는 거예요. 별표 해놓고 여러 번 보면서 암기하는 겁니다. 보자마자 이런 기본 공식 떠올릴 수가 없어요. 별표하면서 여러 번 봐서 암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기 11번 아까도 선생님이 기본 공식에서 밑줄 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꼭 암기를 해둬야 돼요. 이 자체가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식을 2분의 1의 제곱식의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렵진 않아요.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 고치는 과정도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 얘도 꼭 한 번씩 손으로 쓰세요. 오케이? 2분의 1을 앞으로 빼내면서 모든 항에다 2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 제곱식 꼴로 교환 법칙 그리고 묶어주는 거 결합 법칙 이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ABC가 실수죠. 그러면 실수 A-B도 실수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B-C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C-A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세 수를 더하기 때문에 그 결과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죠? 그러면 좌변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이 좌변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로도 실수의 성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문제라는 거. 자, 꼭 기억해두고 노트 이걸 나중에 손으로 한번 한 땀 한 땀 적어가면서 공부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본문 설명이 끝났고요.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라. 첫 번째는 치환입니다. 치환에 관한 문제가 나오겠죠. 공통인수는 치환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기차식이네요. 얘는 x의 제곱을 x로 치환합니다. 자, 여기서 x의 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은 식을 변형하는 건데 이런 거 눈여겨봐야 돼요. 마치 인수분해가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실제 x의 4제곱 마이너스 7 x의 제곱 y의 제곱 플러스 y의 4제곱이잖아요. 인수분해 안 되죠. 자, 그런데 앞에 완전 제곱식 꼴, 그 다음에 빼기 뒤에 완전 제곱식 꼴인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 뒤에 식이 제곱식이 됩니다. 그래서 합차 공식을 쓰는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힌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에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강조하지만 이런 식은 암기하는 거예요. 풀어봄으로써 이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 오케이, 한번 더 풀어봐야지. 암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얘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3번 자, 이것도 보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인수분해가 되는 꼴로 바꿔야 되는데 앞에 거의 제곱하고 중요한 거 뒤에 항이 제곱식이 된다는 게 힌트예요. 자, 이 뒤에 항이 제곱수가 돼야 됩니다. 제곱식이 돼야 돼요. 제곱식이 되도록 될 때만 인수분해가 돼요. 합차공식으로다가. 그래서 몇 문제 풀다 보면 보여요. 처음에만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유제 2-1번을 보자. 1번은 쉽네요. 그죠? 9, 5, 45고 x의 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합니다. 자, 그런데 2번은 눈여겨봐야 돼요. 선생님 2번은 인수분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인수분해 됩니다. 자, 왜냐하면 2번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x의 4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이 완전 제곱식 4x 미안합니다. 뒤에가 4였네요. 4x의 제곱 플러스 4 완전 제곱식 맞죠? 근데 가운데 있는 항을 갑자기 더해주면 안 되니까 뒤에 빼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4x의 제곱이 완전 제곱식인 거 알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앞에 세항 완전 제곱식 이퀄 x의 제곱 플러스 이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돼서 합차 공식입니다. 보통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합차 공식이 많아요.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 꼴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이거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도 볼까요? 3번도 대표적인 거예요. 2번과 3번은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23이 나왔는데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x의 3번 x의 4제곱하고 자, 이거는 x의 4제곱과 y의 4제곱의 개수가 둘 다 1이잖아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가운데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2 x의 제곱 y의 제곱이 돼야 돼요. 그죠? 이럴 때만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죠? 가운데 항이. 자, 그런데 문제는 플러스 2x의 제곱을 할지 마이너스 2x의 제곱을 할지는 뒤에 자, 마이너스를 써주고 뒤에 수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뒤에 써주는 수도 식도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됩니다. 근데 23이잖아요. 그죠? 23에 가까운 완전 제곱수 5입니다. 5의 제곱 25.
그러면 여기에 25x의 제곱 y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수는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마이너스 23 x의 제곱 y의 제곱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원래 거치는 거예요.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5xy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차공식으로 풀 수 있는 거죠. 합차공식으로 푼 다음에 또 제곱 인수분해 되는 꼴도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노트에다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또 치환입니다. 자, 공통인수, 공통당식은 치환합니다. 여기서는 x의 제곱 플러스 x가 공통인데요. 식의 계산에서 공통인 부분은 치환하면 편리합니다. 그런데 앞에 것은 오케이. 근데 뒤에 2번은 만들어주는 거죠. 공통항으로. 그래서 곱셈의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하는 거예요. x하고 x 플러스 3하고 먼저 곱하고 자, 결합 법칙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전개하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3x가 공통항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3x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하고 마이너스 15. 그러면 여기서 x의 제곱 플러스 3x를 대문자 x로 치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주는 것도 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요. 눈에 보이는 건 친절한 거고 식을 변형을 해서 공통 부분을 만들어주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연습해보자. 여기서 1번은 요거는 치환하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나는 x의 제곱 플러스 6만 공통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6만 치환해야지. 오케이. 아니면 자, 이 식이 거의 비슷한데요.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자체를 대문자 x로 치환해도 돼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퀄 대문자 x 하고 대문자 x 플러스 2x 하고 마이너스 3x의 제곱. 근데 이거는 치환할 때 인수분해 여부를 잘 생각하면서 치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상태로도 돼요. 왜냐면 x 대문자 x의 제곱 플러스 2x x 마이너스 3x의 제곱인데 인수분해 되죠? x, x, 2x, x, 3x, x 근데 위에 마이너스 붙이면 대각선으로 곱하게 되면 결과가 마이너스 가운데 항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다시 대문자 x 대신에 요 원래의 값을 원래의 식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3x x 플러스 x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 대문자 x 대신에 대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자, 2번은 어떤 당식끼리 묶어주면 될까요? 자, 노트에다 한번 적고 묶어줘 보세요. 어떻게 묶어줘야 될까? 이 순서 그대로 묶어줘도 돼요. 이 순서 그대로.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전개를 하면 x의 제곱 플러스 x까지 똑같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플러스 24가 돼서요. 여기 공통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의 3번을 볼게요.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세요. x의 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죠. 1번은. 그죠? 자, 이것은 이것은 있잖아요. 일단은 문자가 많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문자가 많은 경우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의 내림차순으로 전개해 주는데, 지금 1번을 보면 문자가 A, C, X 세 개가 있죠. 그죠? 그런데 A는 2차, X는 3차, C는 1차네요. 그러면 C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때 여러 문자를 포함한 식의 인수분해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물론 차수가 같을 때는 아무 문자랑 상관없어요. 자, 1번은 그래서 C가 낮으니까 자, C에 관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보면 자, C에 관해서 정리하니까 보세요. 자, C의 개수와 C의 입장에서는 상수항이 있는 거죠. 자, 거기서 그 상태에서 다시 x의 제곱으로 묶어주고 뒤에 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고 또 공통항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수분해 하라는 것은 인수분해가 반드시 되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수가 가장 낮은 거로 묶어줘도 어차피 인수분해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쉽고요. 자, 그다음 2번을 볼까요? 2번. 자, 2번 문제는 이건 별표를 해놓고요.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2번의 풀이는 해설을 보고 좀 설명을 해줘 볼게요. 일단 여기서 만약에 이게 왜 어렵냐면 요 XY 항 때문에 그래요. XY 항 때문에. 그러니까 XY 항이 없으면 X끼리 묶어주고 Y끼리 묶어주고 해서 뭐 완전 제곱식으로 하든 아니면 인수분해하든 하면 되는 건데 이 XY 항이 있으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그럴 때는 여기 X도 2차, Y도 2차이니까 한 문자에 대해서 여기서는 X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인수분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X에 관해 정리를 해도 인수분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에 대해 정리하니까 이렇게 상수항 부분 Y에 관한 2차식인데 이게 상수항이에요. X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인수분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똑같아요. 자, X에 관한 2차식인데 자, 보세요. 요 위에다 메모해 볼까요? 자, 여기서 X 곱하기 X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에 해당되는 것을 두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해서 가운데 항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목표는 이 가운데 항을 만들어주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가운데 항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오케이, 좋아요. 5y가 돼야 되니까 요 2 곱하기 2y 하고 y 플러스 2를 더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런데 합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 하고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러면 대각선으로 곱하게 되면 대각선으로 곱해가지고 계산하면 요 가운데 항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이대로 인수분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x에 대해서 정리한다 그러면 x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항인 거예요. 상수항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3번. 이런 문제는 정말 많이 다뤄요. 많이 다룹니다. 인수분해에서 빠지지 않고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미지수가 문자가 3개나 되기 때문에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수로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A도 2차, B도 2차, C도 2차네요. 그럼 한 문자를 정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파벳이 빠른 게 좀 편하니까 A에 관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요 A의 제곱의 개수, 2차항의 개수로 보통 묶어줘요. 보통의 경우. 그래야지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런 다음에 A가 2차식을 자연스럽게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자, 아래에 있는 유제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몇 번을 해볼까요? 1번부터 한번 해보자. 1번. 자, 문자가 X, P, Q 세 개나 있습니다. 근데 X는 3차, 그리고 P는 2차, Q는 2차. P는 3차네요. 그죠? 그러면 Q만 2차니까 Q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자, 1번을 Q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 보세요. 지금 Q에 항이 없네요. Q에 제곱만 항이 있네. 그럼 나머지는 그냥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해 주면 됩니다. 이게 딱 정리를 해주니까 이 뒤에 있는 항, 4개의 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본 공식이네요. 그죠? x 플러스 p의 세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앞에 q의 제곱의 개수도 x 플러스 p가 되겠고요. 뒤에 항은 x 플러스 p의 세제곱이 돼서 x 플러스 p를 묶어주고 합차 공식을 쓰면 됩니다. 자, x 플러스 p를 묶어준 다음에 양수가 앞에 있는 게 편하니까 x 플러스 p의 제곱을 먼저 써주고 마이너스 q의 제곱 이렇게 합차 공식이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노트에다 잘 정리를 하고 정리가 끝나면 2번도 보자. 2번. 자, 2번도 요 가운데 마이너스 xy가 없으면 굉장히 편리한 식이에요. 참고로 얘들아, 요거 이퀄 0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거 뭐냐면 쌍곡선의 방정식을 행렬을 이용해서 회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식이죠. 쌍곡선이라는 이게 방정식인데 쌍곡선을 그냥 기본형이 아니라 이렇게 각도로 몇 도를 회전한 겁니다. 그러면 회전해야지만 xy 항이 나타나요. 자, 그건 몰라도 되겠고. 자, 그러면 2번은 x도 2차, y도 2차니까 그냥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전개해 보세요. 자, 2번 2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플러스 7 x 마이너스 y를 꽂으니까 인수분해 되네요. y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 자, 여기 상수항 부분 즉 y에 관한 2차식인데 이게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자체가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거 똑같아요. x하고 2x 그 다음에 3이 6이니까 y 마이너스 3과 y 플러스 2죠. 자, 그런데 가운데 항 마이너스고 y 플러스 7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곱해주면 될까? 이 상태로는 안 되네요. 그죠? 이 상태로 곱하면 2x랑 y랑 곱해주면 2xy가 되겠고, 그죠?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되겠고 7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바꿔주면 됩니다. xy를 위에 써주고요. 그 다음에 y-3을 아래 써주면 돼요. 시행착오는 겪어야 돼요. 그리고 상수항의 개수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디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될까? 자, 그런데 xy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위에다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대각선으로 곱해줍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자, 그러면 곱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4x 그리고 아래식은 xy 마이너스 3x. 오케이, 더하니까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7x 나왔다. 그러면 마이너스 x로 묶어주면 y 플러스 7. 성공. 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야.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전개한다는 거.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이의 기본 방향입니다. 자, 그거를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것도 잘 메모를 해보세요. 여러분 노트에다가 잘 메모를 해봐요. 자,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3번이야, 3번. 3번은 별표를 해놓고요. 이건 이제 인수분해 단원에서 시험 문제를 내면 꼭 나옵니다. 자, 미지수 ABC가 3개, 그리고 A의 차수 2차, B도 2차, C도 2차. 그러면 가장 편리한 게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전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A에 관해서 내림차순 전개해 보세요. 3번. 자, 맨 앞에 있는 것은 B-C A의 제곱 그대로 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항을 찾습니다. A의 항을 찾으니까 마이너스 하고요. 어디 보자.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네요. 그죠? A. 그리고 자, 뒤에 것은 마이너스 BC 플러스 BC로 묶어주니까 B 마이너스 C 이렇게. 자, 이 문제의 힌트는 뭐냐면 항상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얘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이 최고차항의 개수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B-C를 묶어줘야 되겠죠. A의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 A 그 다음에 BC. 이거는 기본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B-C A-B A-C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전개하라. 여기 기본이야. 자, 그런데 답을 보면 좀 이상하게 적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굳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뺍니다. 여기서 A-C라고 쓰지 않고 C-A를 쓴 다음에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순환 때문에 그래요. 순환. 자, A 다음에 B고요. 다음에 C예요. 그 다음에 A로 가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화살표를 뺄셈으로 표현해봐요.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 이렇게 이걸 순환처럼 쓰기 때문에 지금 아래 적힌 대로 써도 정답. 하지만 마이너스를 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마 여러분이 푸는 문제집은 다 마이너스를 앞으로 뺄 겁니다. 이 순환 때문에 그래요. 순환. 자,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